지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중에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업데이트 중이라서 화면에 계기판에는 안 나오네요. 지금 연비가 11km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동을 켜놓고 복사까지만 컴퓨터에서도 다운받아서 압축을 해제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렸으니까 차량에서도 복사하는 시간이 한 최소 15분, 20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SOS 버튼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차에 자체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위급 시에 저걸 눌러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버튼들도 4개나 있네요. 맨 우측부터 핸들 열선이고요. 맨 좌측에는 이제 차선 중앙 유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요 버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2개는 라이트에 관련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가 상향이 아니라 이제 각도를 조절해주는 일종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야간 주행을 안 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사용법을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파워 윈도우 이거는 이제 눌러두게 되면 뒤에 윈도우를 2열 쪽에서 조작을 못하게 락을 걸어 놓는 거고, 다시 이렇게 락을 풀어주는 겁니다. 문을 여는 거를 한 번에 원터치로 다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쪽은 이제 왼쪽 사이드 밀러고, 이걸 이제 방향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꺼주면, 가운데로 눌러주면 그냥 접히고요. 닫으시고. 질감이 이 플라스틱 같지는 않고, 이렇게 쿠션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재질입니다. 이것까지 가죽으로 하기에는 이제 원가 절감적인 차원에서 해주지 않았겠죠. 보통 4-5천만 원 정도 돼야 차량 가격이 이런 거에도 디테일하게 가죽거나 이제 도어 트림 쪽에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긴 한데, 이 정도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재질이라고는 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지 여부가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이네요.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도 차로 중앙 유지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2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똑같은 기능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블랙 가죽 시트가 없는 차량인데, 요걸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 이제 우측, 뒤쪽 2열은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오픈은 오토 스타트 스타트. 그러니까 이제 자동을 시동을 꺼주고 켜주는 기능이죠. 요거를 이제 불이 켜 있으면 이제 오프가 된 겁니다. 꺼진 상태고, 요건 이제 비상등이고요. 요건 락을 걸고 다시 해제하는 겁니다. 이게 문이 잠긴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드네요. 오픈된 거하고 잠겨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그런 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 차가 문이 열렸거나 닫혔다라는 거를 이 운전자 밖에는 도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른 현대차 정도 같은 경우는 도어 락이 오픈됐을 때 이 락이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빨갛거나 파랗게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또 다른 락이 여기 자체적으로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공간감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좁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탈 때 이제 뭐 다들 좁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헤드 시프트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잡아당기면은 이게 바뀌는데, 지금 뭐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가능한 것 같고, 이건 이제 공기 순환인데, 이렇게 하면 내부 공기 순환이고, 이렇게 하면은 밖에 공기가 이제 들어온다 이거겠죠. 요거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내부에 이제 공기가 순환된다는 얘기고, 안 켜지면은 내부 공기가 이제 안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형태의 공적이죠. 요거는 이제 밑에는 뒷유리 열선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에어컨이 들어와서 앞쪽 유리들을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버튼 3개가, 저는 이런 라디오라든가 뭐 어떤 그런 공조 버튼이 이렇게 버튼으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거 좋은데, 지금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이쪽 디스플레이, 이 타블렛 PC 같은 쪽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장치 쪽에서 제어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밖으로 상당 부분 돌출시켜 놓고, 그 컨피규레이션이라 그러나요? 이제 환경 설정 부분들만 이 안으로 넣었었으면 했는데, 버튼 장치까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기가 참 힘들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치해야 될 방식은 버튼으로 남겨놓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데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등이 있죠. 갑자기 저도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이런 등들이 이제 색깔별로 한 7, 8가지 색상으로 바뀝니다. 뭐 이거 뭐 전자장치가 많으면 고장 날까봐, 나중에 부품비가 많이 들까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기능들을 좀 빼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기계적인 장치에 충실하고 꼭 필요한 기능들만 넣으려고 그랬었던 건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특정 장치들을 그것만 집어넣고 그것만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넣기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장치들을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옵션의 형태가 돼버렸는데, 좀 그런 것들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차도 그렇고 꼭 필요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 차가 있었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일 편리한 게, 일단 핸드폰이 무선으로 이제 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된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까지 더해지면 그건 좋겠지만, 그건 제 입장에서는 뭐
집에 가서도 컴퓨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운전 중에 이제 전화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고의 위험이 되니까 그게 이제 연동이 된다라는 거에서는 운전 중에 버튼으로 전화기의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끼는데 이건 분명히 필요한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라는 내비게이션은. 예전에는 90년대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운전 처음 배워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91년도죠. 1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운전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그 지리를 익히는 게 이 내비게이션에 의존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길을 가서 헤매고 그걸 물어서 가고 또 그거조차도 힘들 경우에는 지도책을 사서 항상 차를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할 때 지도를 필수적으로 산 겁니다. 사서 두꺼운 지도책에 그걸 또 일일이 페이지별로 찾아서 어느 지역을 갈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여 년 정도 운전에 접어들었을 때는 거의 웬만한 곳은 이제 다 머릿속에다 암기하는 식으로 이제 지도가, 그래서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셈이죠.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르죠. 아는 데만 한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알지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량, 없는 차량만 계속 탔었기 때문에 계속 타면서 불편했던 게 그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딜 갔을 때 그 길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만도 못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면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리를 아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절실하게 필요했죠. 그래서 차량을 선택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 이제 내비게이션이라 본 거죠.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이드 밀러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운전 중에 수동식 사이드 밀러 차량을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운전 중에 굉장히 황당했었던 게 이게 사이드 밀러가 접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식 사이드 밀러를 펴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식으로 이렇게 제어해 주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봅니다. 이제 수동식으로, 요즘은 그래도 수동식으로 거울을 제어하는 게 수동식으로도 이 안쪽에서 이렇게 제어해 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그걸로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식이 편합니다. 네, 안전, 이건 꼭 필요한 기능은 안전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기능들은 사실은 뭐 내비게이션은 꼭 필요한 거지만 다른 기능들, 전화기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되는 거 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기능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안에 뭐 현란하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 없지만 이걸 하나 다른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겁니다. 꼭 필요한 거를. 이 9.3인치 디스플레이 모드가 사실 8인치 정도만 돼도 크게 디자인상으로 봐서는 8인치가 딱 규격이 맞고 아담해 보이는 느낌인데 이게 좀 어색해 보이긴 하죠. 크니까 타블렛 PC가 하나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저는 큰 걸 선택한 게 노안이 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글자들 10포인트짜리 10포인트 정도는 글씨 또 안 보입니다. 가까이서는 멀리 있는 글자는 잘 보이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돋보기를 쓰고 어떤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면이 크니까 가독성이 좋아서 일단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큰 거는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기아봉에 D 드라이브하고 R 후진하고 이제 중립하고 파킹이 이렇게 있죠.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런 패드 시프트보다는 저단 기어를 작동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기아봉에 있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제가 운전 습관을 수동식으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오토매틱이라 할지언정 수동식으로 저단결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 패들 시프트라는 거 아마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이지 않았나. 이런 운전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거긴 하지만 차라리 이 기능도 넣고 여기에도 있었으면 했었던 생각이죠. 사용자층이 두텁게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